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주제 중에 하나로 온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가 마침 이번 주에 온콜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콜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그 캠브리지 사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에 가용한 그 일을 하는 의사들. 그래서 뭐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린 시절 저희 뭐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있던 주번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외부 다른 팀, 밖에 있는 팀에서 저희 팀이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뭐가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보통은 그렇게 직접적인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어떤 얼럴트를 그런 알람을 메시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받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삐삐를 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삐삐가 울려요. 삐삐를 주고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삐삐를 안 쓰고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뭐 기본적인 그 전화나 또는 메시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오고요. 그렇게 메일, 뭐 이메일, 문자 이런 것들이 오면 좀 심각한 거예요. 보통 그런 알람이 오면 알람이 왔을 때 이제 그 심각함의 순위가 있거든요. 심각함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step 1, step 2 정도 되면 이제 약간 바로 응답을 하고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죠. 보통 인시던츠라고 많이 하는데 보통 사고 터졌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네. 그런 그런 얼러트가 나면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이제 잘 무사히 지나가기를. 지금 네, 이렇게 메일이 올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이게 지금 온콜 관련된 메일인지 아닌지. 제가 온콜인 주간만 되면 약간 좀 더 거의 모든 이메일을 평소에 다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온콜 주간에는 나도 모르게 모든 이메일 다 체크하게 돼요. 그 혹시라도 내가 빠뜨릴까봐 온콜한테 온 연락인데 그걸 빠뜨릴까봐. 이런 온콜 제도가 특히나 이 미국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 온콜이라는 게 없는 팀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 회사를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보유한 회사들은 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근방 모든 회사, 즉 아마존, 뭐 MS, 페이스북, 구글 거의 다 대부분 다 이런 온콜이 있어요, 다. 근데 이 온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팀마다 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에 있었을 때는 매니저들은 보통 온콜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아마존에 있는 매니저들은 그랬어요. 아마존에 있던 매니저들은 프라이머리 온콜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콜도 이게 이제 사수 부사수처럼 뭐라 그래야 돼? 제일 먼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이제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그거 다 받아내야 되는 온콜이 있고 그걸 약간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약간 땜빵을 해줄 수도 있고 중간에 잠깐 프라이머리 온콜이 바쁘면 그 세컨더리 온콜이 이제 잠깐 땜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주요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프라이머리 온콜이랑 이렇게 세컨더리 온콜이 보통 이렇게 온콜이 두 명이 같이 가요. 그런데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는 아마존에 있는 매니저들은 한 번도 프라이머리 온콜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있던 부서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기억엔 그래요. 그분들은 항상 세컨더리에 있었고 웬만하면 세컨더리까지 다 안 가게 하죠. 웬만하면 세컨더리가 매니저인데 누가 내가 그 온콜을 놓쳐가지고 세컨더리 매니저한테 그런 알람이 하고 싶겠어요. 매니저가 안 갚음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걸 막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인데. 근데 MS는 안 그래요. MS는 매니저도 프라이머리 온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 출신의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아마존도 많지만, 아마존도 엔지니어 출신의 매니저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저희 팀에 있는 매니저들은 특히나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를 정말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체를. 그리고 일 자체를 정말 잘 이해해서 온콜 업무를 실제로 잘 처리해요. 그 운영 업무를 잘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업무를 저희 팀의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쩔 때는 개발자인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매니저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온콜에도 적극적이에요. 그게 워낙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콜이 프라이머리고 제가 매니저가 온콜 프라이머리 온콜이고 제가 세컨더리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니저랑 엔지니어랑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대등하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이런 사소한 걸로 보면. 저희 팀의 온콜은 약간 독특한데, 이 온콜을 운영하는 거는 다들 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약간 어떻게 온콜을 운영하는지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팀은 일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주말을 끼고 온콜을 하는 사람들은 딱 3일만 온콜을 해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보통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회사 일을 봐야 되고 항상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주말 온콜이 걸리면 놀러 가는 건 포기해야 돼요. 여기는 나가서 아무리 인터넷으로 뭐 에그 같은 것도 주긴 하거든요. 한국에는 에그 그 와이파이 그 리모팅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온콜들이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그거 대여해 줍니다. 그 기회를.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걸 가지고 놀러 나가는 건 꽤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콜 주간에는 나가서 놀러 다니는 거는 좀 자제하고요. 보통은 집에 있죠. 집에나 이제 회사나 뭐 어떤 회사 근처나 또는 뭐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대기 상태죠. 네. 근데 월화수목은 차라리 주중이고 월화수목 온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 일을 하긴 하는데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제가 잘 모르면 어딘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하기도 되게 미안하고 연락이 해도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정말 이상적이에요. 제 생각엔. 월화수목 약간 물론 근데 질문이나 온콜 그런 이벤트는 월화수목이 더 많아요. 주중이고 다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업무는 더 많고 바쁘지만 해결하기는 약간 더 수월해요. 물어볼 때가 많으니까. 근데 주말은 비교적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온콜 얼러트가 별로 안 떠요.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주말에.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긴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사고가 터지면 더 긴장이 돼요. 근데 이제 딱 3일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레드먼드에 있는 팀하고 중국에 있는 팀하고 온콜을 같이 해요. 그래서 월화수목에 온콜인 사람이 총 4명인 거죠. 지금 레드먼드에 2명,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그 다음에 중국에 2명, 중국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근데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온콜 어떤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할 사람이 이제 시간대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 레드먼드 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 잘 기억 안 나는데 7시인가 6시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제가 그걸 이제 알람을 제가 받게 되고 그 이후 제가 이제 저희 밤 시간에는 이제 중국에서 받게 돼요. 그런 얼러트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아직 한 3개월도 안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밤에 약간 잘 때 조금 더 많이 편해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일어나가지고 밤에 막 진짜 새벽 3, 4시에 전화가 오는데 제가 처음 온콜 했을 때 생각이 나요. 처음 온콜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새벽 4시에 딱 얼러트가 뜬 거죠. 전화를 받았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도. 와, 비몽사몽 중에 받았는데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팀에서 다루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모를 텐데 아 미안한데 막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미안한데 나도 사실 팀에 조인한 지 얼마 안 됐고 잘 사실 잘 못 알아듣겠다 미안하다 내 백업 온콜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백업한테 그 당시 제 백업 온콜한테 리다이렉트를 시켰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뭐 유능했으면 그때 뭐 일을 처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유능해가지고 뭐 영어도 다 잘 알아듣고 업무도 금세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뭐 이 업무를 처리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이번 줄을 띄웠어야 되나 붙였어야 되나 헷갈려가지고 아까 검색해 본 건데 닫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백업 온콜 있으니까 백업 온콜한테 넘겨서 물어봐서 이제 해결하긴 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온콜에 바로 넣진 않아요. 온콜 그 팀을 떠난다고 해서 또 온콜에서 바로 빼진 않고요. 보통 온콜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3달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보통 아마 다른 회사나 다른 팀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로 온 사람이 바로 온콜 업무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3달 정도 줘요. 저는 이제 3달 정도 지나서 온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짜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이런 저녁이었어요. 이런 저녁 시간이었고 잠자기 직전이었는데 한 12시쯤이었는데 그때 셉 1이 뜬 거죠. 그 가장 가장 시급한 얼러트가 뜬 거죠. 들어갔더니 막 여기저기 막 여러 부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조인한 그 온라인 회의룸에 딱 초대가 되고 그걸 저희는 브릿지라고 부르거든요. 브릿지에 조인해라라고 조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릿지가 그 회의예요. 그 온라인 회의예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스카이프 앱 스카이프 아닌데 스카이프 맞나?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맞나? 아무튼 그거 앱 써가지고 사람들 막 열댓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이 쏟아지기도 하고 디플로이먼트 이거 제 배포 관련된 팀이라서 배포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게 뭐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를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다행히 그 당시에는 조금은 이제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다행히 그거는 이제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스크립트 짜고 막 주말이어가지고 다른 데 연락할 땐 없고 그래서 막 어떻게 막 겨우겨우 하긴 했죠. 그런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막 금방 1시 반, 2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온콜의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팀이 이제 중국 팀이 온콜에 합류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 새벽에 전화 받거나 막 잠자러 가기 직전에 막 이슈 터져가지고 막 한두 시, 그리고 한 늦은 밤, 한 시, 2시까지 막 이슈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팀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이 팀의 온콜 그 제도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온콜 데이오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콜을 마치고 나면 온콜 마친 그 다음 2주 안에 언제든지 하루를 그냥 쉬어도 돼요. 그게 이제 온콜 데이오프라고 해가지고 뭐 이유를 묻지도 않고 온콜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 그냥 오늘 온콜 데이오프로 쉴게 이렇게 메일만 보내놓고 쉬시면 돼요. 그래서 안 가도 돼. 일도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워크 프롬 홈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휴가지. 공짜 휴가.
팀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거라 그 회사에서 주는 베케이션이라고는 또 좀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베케이션 안 쓰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팀원들이 그걸 커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온콜에서 고생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이 이제 온콜 끝나고 지금 이제 한 3시간 남았는데 3시간 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온콜이 끝날 것 같고 예. 아직 별다른 이슈는 없네요. 네. 다행히.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내일? 아니야, 내일은 회사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봐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쉬어야죠. 이런 온콜을 이제 잘 버티고 넘어가려면 일단 운이 겁나게 좋거나 그래서 정말 연락이 하나도 안 오거나 제가 그 처음 받은 그 전화에서 되게 버벅거렸던 이유도 사실 저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까지 연락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온콜이. 온콜 업무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 좋은 거기도 하고 운이 안 좋은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겪게 될 그런 얼럴트들, 그런 온콜 업무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온콜이 꽤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온콜일 때 그 들어오는 모든 질의응답이나 뭐 어떤 얼러트에 얼마나 성실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팀원들에게 점수를 좀 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대응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대응하는 그런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잘 모르니까 대응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일수록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점점 쌓여서 더 잘 대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온콜 업무를 할 때는 되게 잘해, 잘 맡아서 일 처리하는구나. 또는 그런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찬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온콜일 때 받는 모든 질문이나 그런 얼러트를 잘 보면은 알람이나 잘 보면은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저희가 코딩할 때 중복 제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거 다 제거할 만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FAQ를 만들고 거기다가 위키에다 내용을 써놓고 다음부터 링크만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한테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false alarm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얼러트가 잘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얼러트가 아닌데 얼러트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얼러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다른 온콜들도 그런 false alarm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개선할 거리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도 온콜일 때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좋은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온콜 업무를 처음부터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 팀에 온 지 이번 올해 10월이 되면 거의 2년이 돼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용어랑 모르는 온콜 업무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온콜 업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안 물어보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받는 모든 온콜 업무를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 온콜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도 제가 만약에 오늘 10개의 알람을 받았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알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팀이 좀 됐으면 저희 팀에도 그게 있어요. 그 위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람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세요라는 그런 위키가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온콜일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온콜 업무가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아지실 거고 좀 더 팀원들한테 신뢰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말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어, 온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단한 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온콜이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콜에 관한 팁도 궁금한데요. 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직접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남겨주시면 뭐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